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상현의 배신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는데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요구가 있냐면요. 저한테 많은 댓글이 지금 달리고 있고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냐면 윤상현을 누가 도대체가 위원장으로 앉혔느냐, 어떻게 된 거냐, 제2의 이정현 사태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국힘은 어떻게 윤상현을 위원장으로 앉혔는지 그 자초지종을 밝혀야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친한계인 서범수가 윤상현을 강력히 추천했다는 말이 있는데, 글쎄요, 서범수가 추천한다 해가지고 윤상현이 그것 때문에 위원장이 된다? 그건 뭐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지금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장동혁이 조사해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힘이 말이죠, 번번이 중요한 때마다 그야말로 뻘짓을 합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당직자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그 듣기에는 말이죠, 한나라당 때부터 그 공채로 당직자를 뽑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당직자들이 민주당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우수하겠죠. 당직자들이 우수하다는 것도 얼마나 큰 든든한 우굴입니까? 그리고 보수 인사들이 되게 정직하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항상 잘 나가다가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잘 나가다 빠진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아닙니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잘 나가다 빠진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또 총선을 말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여왕으로 활동할 때만 해도 우리가 선거에서 그렇게 진 적이 없습니다. 선거를 지금 2020년, 그 전에 2016년, 그리고 2023년 세 번 연속 세 번 말아먹은 겁니다. 특히 2020년 선거하고 2024년 선거는 완전히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밝혀내고 있는 부정선거 같은 것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국힘 내부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항상 공천을 엉터리로 합니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황교안 때 또 공천하다가 그 당시 또 그 공천위원장으로 들어온 애들이 또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공천위원장 잘못 뽑아가지고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에는 한동훈이 또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또 어떻게 이번에 참 그나마 메스 건진 것도 진짜 운이 좋은 거지, 다 말아먹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울산시장 우리가 뺏긴 거, 이거는 분명히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정현이가 말이죠, 경선만 붙여줬어도, 박맹호하고 김두겸하고 경선만 붙여줬어도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김상욱 같은 놈한테 울산시장을 뺏긴단 말입니까? 이정현을 갖다 잘못 내세우는 바람에 지방선거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길 곳을 진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정현 공천한 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가 말이죠, 무슨 전라도 광주 그쪽에 무슨 시장을 나가겠다고, 광주 전남 시장을 나가겠다고 그 욕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현 씨가 어디 갔습니까? 이정현이 올공에 나오기라도 합니까? 이정현이 부정선거와 맞서 싸웁니까? 이정현이 국힘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이정현이 어디 갔어요 지금? 도대체가 말이죠, 그렇게 불쏘시개만도 못한 놈들을 그렇게, 아니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으면 적어도 말이죠, 지금도 국힘을 위해서 싸우고, 지금도 국힘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이죠, 앞서서 막아주려고 하고, 지금 또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말이죠, 올공에 나오고 우리 올공의 시민들이 울부짖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 곱빼기라도 비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염치가 없어서 안 나오겠지만 저런 게 어떻게 국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말이죠, 어떻게 이정현 같은 자가 공천관리위원장을 한 것도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윤상현 같은 자가 그 중요한 국제투기위원장을 맡았느냐, 왜 번번이 그렇게 국힘은 인사를 하는 거냐, 장동혁이가 도대체 한 거냐? 장동혁이도 뭐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지금 잘하고 있지만 공천관리위원장 뽑은 건 그때 정말로 잘못 뽑은 거 아닙니까? 장동혁 때문에 다 망할 뻔한 거 아닙니까?
장동혁도 지금 간신히 솔직히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서울시장 되는 바람에 붙어 있는 거지. 서울시장 뺏겼으면 장동혁이가 당대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말이죠. 스스로의 발을 묶는 그렇게 정말 아주 패착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패착. 그러니까 장동혁의 패착 중에 하나가 저 이정현을 갖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웠다는 건데 그때도 누가 도대체 이정현을 갖다가 추천했느냐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이가 직접 이정현을 추천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분명히 이정현을 갖다 추천했을 건데 그게 누구냐? 이번에도 도대체 왜 윤상현이냐? 윤상현이가 행보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 누나라고 부르고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말이죠. 탄핵당하니까 싹 돌아서 가지고서 배신 때리지 않았습니까? 윤상현도 배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지가 말이죠. 그 나이가 더 적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 윤상현이가 뭐 나이는 한두 살 적은지도 모르겠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형이라고 불렀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한 번도 못 만나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대전 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유세 일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모처로 움직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 먹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니까 거기에 윤상현도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형 하고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누나라고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은 형이라고 부르고 그런 자가 저 윤상현입니다. 아니 뭐 롯데 사위 그다음에 또 전두환 사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 인간은 말이죠. 제가 또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건의사락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말이죠. 저한테 그냥 누구를 통해 가지고서 만나자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 5번 만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안 만나려고 하다가 딱 한 번 만나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혀에서 그냥 뭐 기름이 철철 녹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당대표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윤상현에도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싹 돌아서 가지고 말이죠. 어디 모처에 가가지고서 연설하러 갔더니 지하고 같이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싹 모른 척 하더라고. 그게 바로 윤상현이에요. 사람 취급도 저는 안 합니다, 원래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사사로이 개인적 감정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뭐 개인적 감정 그거 뭐 윤상현 사람 취급도 개인적으로 안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가 윤상현 같은 자가 이번에 이 중요한 국조특위 위원장이 되냐 이거예요. 누가 도대체가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윤상현을 밀었는지 아니면 장동희가 직접 그렇게 찜을 한 건지. 그러니까 국조특위 위원장은커녕 국조특위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윤상현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지금 활동합니까? 걔가 법조인 얘기를 합니까? 걔가 날카롭게 파고들기를 합니까? 걔가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지론이 있기를 합니까? 왜 윤상현이가 거기 국조특위에 들어갔죠? 그리고 왜 윤상현이가 위원장이죠? 다시 묻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장동혁 정치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달고 있고 저한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윤상현이가 국조특위 위원장이 된 거냐? 걔가 국조특위 위원장이 될 때부터 싸했다. 저도 싸했습니다. 강신업 TV에서도 말한 적이 있어요. 왜 윤상현이지? 아니 도대체 윤상현이가 왜 위원장이지? 제가 제대로 할까? 설마 그래도 제대로 하겠지? 그래도 국힘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때 나경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윤상현이 되고 나서 나를 갖다가 국조특위 위원장이나 시켜주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페북과 글을 통해 가지고서 지나가는 말로요.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도 시켰으면 당연히 할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나경원이 아닌 윤상현을 시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일 수는 있어요. 민주당에서 만약에 나경원이 한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나경원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죽어라고 반대할 테니까 저쪽에 쪽수가 많으니까 아마 좀 어려울 거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 국조특위는 우리 시민이 만들어낸 거예요. 국힘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국힘 힘으로 되지도 않아요. 우리 올공 시민이 만들어낸 거야. 저것들이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부정선거 지금 막 드러나고 투표 용지가 부족하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어쩔 수 없이 국조특위를 받아들인 거야. 그렇다면 나경원이 갔어도 분명히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제2의 이정현 사태를 일으킨 것이 누구인지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 저 서범수가 어떤 역할을 했다면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서병수라고 있습니다. 그 형. 서병수는 심지어 탈당하고 나서 한동훈 일을 돕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탈당하고 나서 한동훈 도우려고 탈당까지 했어요.
부산 거기서 국회 선거 도우려고 서범수 이자는 말이죠. 탈당도 안 하고 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자가 이번에 돌려차기 사건이라는 또 사고를 쳤죠. 따라서 서범수 이자도 이번 징계에 올라갔습니다. 진종호와 함께 돌려차기 그걸 갖다가 그 피해자를 갖다가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마치 그걸 갖다가 희화시키는 것처럼 이 서범수하고 진종호하고 찌긋 까불르다가 이놈들도 지금 징계가 개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도대체 영향을 미쳤다면 정말로 이거는 콩가루 당이고 당도 아닙니다. 자, 강신업TV에서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강신업TV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번에 말이죠. 윤상현을 국조특위에 넣은 사람은 누군지,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또 윤상현이 되게 된 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윤상현 같은 자가 왜 도대체가 국힘의 주진우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도 많은데 뭐 선수로 갖고 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윤상현이가 위원장이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위원장이 되고 나서 저렇게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동혁은 이 윤상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보임을 갖다가 지금 교체해 가지고서 국조특위 위원장을 우리는 바꾸겠다. 국힘에서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의 지금 스탠스가 나와야 됩니다. 장동혁도 국조특위 위원장 윤상현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이자는 스스로 말이죠. 사퇴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다른 위원장을 지금 빨리 보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도 분명한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이죠. 장동혁도 당대표로서 우리 당원들을 위한 그런 당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말이죠. 정치 지도자로서 크는 겁니다. 전혀 지금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못한다면 장동혁 정치에도 큰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2의 이정현 사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인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윤상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퇴출시키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을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징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금 국힘 지도부에 지금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 들었으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확실하게 답을 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원들의 뜻입니다. 강신업TV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회원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